66쪽에 수열. 수열은 수의 나열입니다. 숫자를 나열해 놓은 거. 근데 이제 다만 규칙성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규칙이 있는 수열만 배울 거예요. 규칙이 없는 애는 뭐 풀 수가 없으니까 문제를. 그래서 대표적으로 2, 4, 6, 8, 10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올 것 같은지에 대한 예상이 되죠. 12가 나오겠지? 짝수들. 그래서 이런 애를 수열이라고 할 건데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온 애들이니까 얘를 1번, 2번, 3번, 4번, 5번 넘버링을 해야 돼서 A1, A2, A3, A4, A5 이런 식으로 이제 넘버링을 할 거고 얘네들이 모두 모여있는 어쨌든 집합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집합 AN이라고 하자. N자리에는 이제 자연수를 넣자. 그리고 제가 이제 넘버링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제 A6은 12가 나오는데 쭉 진행을 해서 A의 N번째에는 무엇이 나올 것인가를 이제 써보자 라는 거고 여기에는 2N이 나옵니다. 이 넘버링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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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값이 다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수열을 진행을 했을 때 이 수열은 일반적인 형태로 잡아보면 이 모양이 나올 거다. 얘를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일반항 AN. AN은 2N. 그래서 AN은 2N. 얘를 이제 구하게 되면 A의 100번째 항은 무엇이냐? 그러면 200이라고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약간 이런 소통의 기준들을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나오는 느낌이 유사 뭘 닮았나 생각해 보니까 함수를 닮았더라고. 함수. 내가 fx를 2x라고 쓰면 x에다 1 넣었을 때는 2, 첫 번째 거. 2 넣었을 때는 4. 그죠? 100 넣었을 때는 200. 이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수열은 뭔가 이제 다른 단원하고 비교했을 때 1단원이 지수로그 함수, 2단원이 상학함수. 지금 이제 3단원 하고 있단 말이야. 얘도 함수입니다. 그래서 수열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정의역이 뭐냐면 그 함수를 정의해주는 x값들을 말하죠. 얘는 이 수열을 정의해주는 변수값은 누구냐면 여기죠. 1, 2, 3, 4, 5, 6, n. 그래서 저 자리에 자연수가 들어가는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지. 그래서 좀 이제 심한 문제를 풀다 보면 분명히 나는 지금 수열을 배우고 있는데 함수 문제를 푸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라고 좀 생각을 해놓고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개념 체크 보시면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4항까지를 나열해 보시오 해가지고 거기에 2번에 AN은 2의 n승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n 자리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으라는 거야. 그래서 1 넣어서 2의 1승 플러스 1 그럼 3. 2 넣어서 2의 2승 4 플러스 1 5. 3 넣어서 2의 3승 8 플러스 1 9. 4 넣어서 2의 4승 16 플러스 1 17.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갈 수 있겠죠. 그냥 별로 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넘버 자리에 특정 번째를 집어넣으면서 정의해 가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필수 1번 문제 보시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되어 있죠. 일반항을 이제 우리한테 정의해라 라는 건데 거기에 이제 1번 문제 보시면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이렇게 땡땡땡 간다고 했어. 그럼 이제 규칙이 뭐냐 봤더니 분자는 1, 2, 3, 4, 5, 6, 7, 8, 90, 분모는 2, 3, 4, 5, 6, 7, 8, 90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n번째 자리에는 무엇이 나올까라고 하면은 얘가 첫 번째 자리에 나오니까 1이 그대로, 두 번째는 2가 그대로, 세 번째는 3이 그대로, n번째는 n이 그대로 나올 거고 분자는. 분모는 분자보다 하나 큰 게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야. 2번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반복되는 수열을 정의해봐라. 그러면 얘는 좀 특이한 게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나오는 건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입니다. 마이너스 1의 1승, 마이너스 1의 2승, 마이너스 1의 3승, 마이너스 1의 4승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n번째는 마이너스 1의 n승이 나올 거다 라고 쓰자는 거지. n이 홀수면 마이너스 1이, 짝수면 플러스 1이 나온다는 거지. 그렇죠? 원래 알고 있던 이제 숫자에 대한 감각을 바탕으로 정의를 할 거고, 3번은 좀 특이한 게 9, 99, 999, 9999 이게 규칙이 뭔지는 알겠어. 9가 계속 늘어나요. 근데 이걸 일반항으로 써야 돼. 식으로 써야 돼. 9가 계속 늘어나요 라고 한 걸로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쓰는 게 좋겠나 봤더니 요거는 좀 특이한데 이렇게 알아놔야 돼. 얘가 10에서 1 뺀 거고 얘는 100에서 1 뺀 거고 얘는 1000에서 1 뺀 거란 말이야. 10, 100, 1000 이런 애들은 10의 거듭제곱으로 정의를 할 수 있으니까 10의 n번째 승 빼기 1이 답인 거예요. 괜찮죠? 1 넣으면 10의 1승 빼기 1, 2 넣으면 10의 2승 빼기 1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러면 야 이건 어떨까? 3, 33, 333 저거랑 뭐가 달라? 저거의 결과값의 3분의 1 아니야? 그죠? 그럼 일반항은 10의 n승 빼기 1 결과값의 3분의 1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안 해봐서 모를 수는 있어. 근데 해보면 막상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죠? 이렇게 일반항을 정리해주면 돼요. 아니 9, 3, 99, 33 이게 IQ 테스트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거 하잖아요. IQ 테스트를 뭐 강제로 해보진 않았으니까 여러분이 모를 수 있는데 막 1, 2, 네모칸에 들어갈 수는 막 이랬는데 대부분은 이제 뭐 3을 쓰겠죠? 근데 이제 약간 그게 IQ 테스트가 그 점수 반영 방식이 좀 다른 거라고 하더라고. 이게 1, 2, 3이라고 생각하는 새끼도 있고 그 다음 뭐라고 생각하는 애도 있냐면 4라고 생각하는 애도 있는 거야. 왜요? 2배씩 되는 거? 그 다음에 1이라고 생각하는 애도 있어. 왜요? 1, 2, 1, 2, 1, 2 반복될 수도 있잖아. 그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100 이딴 거 쓰는 새끼는 안 되죠. 이러면 점수가 없는데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차등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지. 그래서 이제 똑같은 문제를 풀어도 이 새끼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뭐 이런 느낌. 근데 우리는 저런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풀 일은 없어요. 그냥 보면 딱 보여. 그리고 항상 규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3개는 줘야 됩니다. 앞에서 3개. 얘가 지금 2개를 줬으니까 규칙을 확실할 수 없는 거야. 얘가 만약에 3이었으면 여기에는 무조건 4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항상 앞에 3개를 써주고 땡땡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규칙을 추론할 수 있을 거야.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제목을 가보시면 등차 수열이라고 돼 있어. 우리가 이제 여기 수열은 딱 네임드 수열은 2개밖에 안 배웁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지금 하는 등차 수열, 두 번째가 등비 수열. 등차 수열에서의 등자는 같을 등자겠지. 우리가 아는 한자가 몇 개 없잖아요. 그걸로 충분히 다 해석이 돼요. 차는 차이할 때의 차자야. 차이. 그러니까 차이가 같은 수열인 거지.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얘에서 얘로 갈 때 2 커지고 2 커지고 2 커지고 2 커지니까
차이가 2로 일정한 수열이 되는 거지. 이걸 등차 수열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등 비수열을 합니다. B는 뭐겠어? 비율. 비율이 일정한 수열이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1, 2, 4, 8, 16 이렇게 2씩 곱해지는 거지. 그럼 어때? 1분의 2, 2분의 4, 2, 4분의 8, 2 이렇게 이제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규칙이 확실히 있는 애들만 하게 될 거고 네임드 수열이라 했잖아.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얘네 둘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개념이 어떻고 성질은 어떤 걸 가지며 공식도 몇 개 있어. 그 공식까지 좀 오늘 하는 게 되겠다. 표정 좀 풀어. 얼굴이 너무 썩어 있는데? 아니, 공평하게 게임을 했는데 전 자, 그래서 요 느낌으로 이제 2에서 4, 4에서 6, 6에서 8, 8에서 10 이렇게 차이가 일정한 걸 등차수를 할 건데 차이가 영어로 difference잖아요. difference. 그죠? 그 D를 쓰는 거거든? 그리고 등, 같을 등자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 차이가 일정한 숫자여야 돼. 얘처럼 이제 계속 2씩 커져야 된다고. 그러면 플러스 2 되는 요 플러스 2를 얘네들의 모두 공통의 차이다. 공공의 차이다라고 해서 common이 공공의죠. common difference라고 해서 공차라고 부릅니다. 공차, 공차 아시죠? 공차가 D야. 그래서 그 공차 값이 매 수열마다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현재 2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 내가 좀 뭔가 일반적인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면 첫 번째 항이 A1, 두 번째 항이 A2, 세 번째 항이 A3, 네 번째 항이 A4인데 얘에서 얘로 어쨌든 플러스 공차 D가 됐다며 얘에서 얘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A2라고 하는 애는 A1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죠? 얘에서 D 더해진 거니까. 그 다음에 A3는 A2에서 D가 더해진 것도 맞는데 여기서 D만큼 더해진 거니까 A1으로부터는 두 칸이 더해진 거라는 거야. 그죠? A1으로부터 플러스 2D. 그럼 A4는 A3에서 플러스 D도 맞고 A2에서 플러스 2D도 맞고 A1에서 플러스 3D도 맞다는 거야. 요거를 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문제에서는 이제 조건을 제시를 할 때 이 등차수열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딱 조건이 두 개 필요해. 조건 두 개가 뭐냐면 첫 번째 공차 D, 두 번째가 첫 번째 항 A1이야. 이 두 개만 알면 수열을 스타트를 끊을 수 있고 계속 일정한 그 숫자를 더하면서 진행하면은 그 수열을 정의할 수 있거든. 그래서 등차 수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선 조건이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막 A3는 7인데 A5는 15인 수열을 풀어보세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그럼 조건 두 개 줬잖아.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이 수열이 어떤 특징을 가질지 분석하면 되는데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보통 알려줘요. 그러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놓고 얘가 7이고 얘가 15니까 얘에서 얘로 한 칸, 두 칸 커졌겠죠. 그럼 7에서 얼마 커져서 15가 되냐? 8이잖아. 그러면 4씩 커졌겠네. 얘가 11이겠다, 그지? 그러면 2에서 4가 작아진 상태는 3이었겠네, 그지? 그리고 그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었겠죠. 그러니까 수열은 명심해야 될 게 정의역이 자연수지 치역, 결과값이 자연수인 건 아니야. 결과값은 이렇게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분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정의하는, 넘버링하는 여기는 항상 자연수인 게 확실해야 돼. 그래서 아니 무슨 이딴 걸 이걸 누가 못 풀어야 하는데
나와요. 수능에 나와. 막 수능 4번 문제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나오면 근데 물론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쓰면 조금 가오가 없죠. 조금 멋있게 푸는 게 좋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냐면 이게 계단 오르기야. 한 칸씩 올라가기야. 그죠? 1층에서 2층 가려면 한 칸 올라가야죠. 2층에서 3층 가려면 한 칸 올라가야지. 1층에서 3층 가려면 두 칸 올라가야지. 그 얘기라고. 그러면 3층에서 5층까지 두 칸 올라간 거라고. 그럼 ED가 7에서 15가 되기 위해서 8만큼 커진 거구나 라고 분석할 수 있으면 돼. 그럼 공차가 4네? 이게 바로 나온다고. 그죠? 이렇게 다 써보지 않아도 다 써보면 조금 창피해. 이렇게 풀려있는 거 보면은. 근데 이제 문제에서 그럼 뭘 구하라고 시키나요 하면은 뭐 예를 들어 A10을 구하세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때 대부분의 이제 보통의 친구들은 항상 첫 항과 공차가 나와야지만 등차 수열을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첫 항을 자꾸 구하려고 해. 그래서 첫 항이 마이너스 1인 걸 막 구해내요. 그런 다음에 10번째 항을 향해서 가는데 굳이 안 그래도 돼. 내가 지금 5번째 15잖아. 5번째로부터 10번째까지 도착하려면 5칸 가야죠. 그죠? 그러면 15에서 5칸을 가면 되잖아. 칸이 공차야. OD만 더해주면 돼. 그러면 20이겠네, 그지? 그러면 35네요. 끝. 이런 문제 풀 거야. 그리고 이런 문제가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다른 단원 대비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수로 감수 우리 어려운 문제 막 풀어봐서 알잖아. 그건 빨리 못 풀어요. 그냥 어려워. 근데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리고 다음 단원 시그마는 내가 너네보다 빠르면 10배 이상 빨리 풀어요. 10배 이상. 진짜로 엄청 빨리 풀 수 있어 나는. 왜냐면 맨날 하는 짓이 이거니까. 그리고 가장 빠르게 푸는 방법이 존재해. 수열 쪽은. 지수로 함수는 그런 게 없어요. 계산을 다 해야 되는데 수열 쪽은 특히 그리고 등차랑 등비 두 개만 배운다 했잖아. 그 두 개에 대해선 진짜 머리 끝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 얘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뭔지, 얘 성질, 뭐 뿌리, 공식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동시에 가장 빠르게 푸는 방법들을 좀 전수할 테니까 잘 흡수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수열의 등차 수열을 하는데 그러면 이 수열에서 중요한 게 또 일반항이란 말이야. 얘가 쭉 진행을 했을 때 n번째에는 무엇이 나오는지 걔의 식을 정의하고 싶은 게 목적이거든. 그러면 얘는 이 첫 번째 항으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겠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 근데 그 떨어져 있는 게 사이만큼 떨어져 있죠 항상. 아까 2에서 4까지는 두 칸. 그게 어떻게 구해져? 4에서 2 빼서 구해지잖아. 그죠? 그러면 AN은 A1으로부터 N-1 칸 떨어져 있는 거야. 그죠? 그럼 한번 이렇게 볼까? 50번째 항은 첫 번째 항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냐면 49칸 떨어져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하면 너네가 잘 와닿는데 갑자기 문자를 쓰면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AN은 A1으로부터 N-1 칸 떨어져 있는 거야. 넘버링에 대한 차이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AN은 A1 플러스 N-1D다. 이게 첫 번째 공식입니다. 등차 수열을 배우는 첫 번째 공식. AN은 A1 플러스 N-1D. 거기 노란 색깔 박스에 써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 예시의 밑에 첫째 항이 6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세요. 그러면 A1 플러스 N-1D 약간 기계적으로 저기다 계속 넣게 되는데 A1 6이고 플러스 N-1 D 마이너스 2죠. 그래서 그냥 1차씩 정리하면 돼. 마이너스 2N 플러스 2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8 아니야? 끝이에요. 이렇게 구하고 N에다 1 넣어봐. 그러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8 6이죠. 잘 나오지? 잘 구한 거야. 이게
일반항 구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냥 맹목적으로 요 공식에다가 때려박기의 느낌으로 풀면 풀 수 있어요. 근데 이 결과를 딱 봤을 때 이 결과에 의미를 좀 부여를 해봤어. 어떤 의미를 부여해봤냐면 얘가 함수라며 수열은. 그럼 얘를 내가 fx라고 쓰면 너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라고 쓰는 게 이상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우리는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1차 함수라 불러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 그죠? 마이너스 2n 플러스 8, 이게 n에 대한 1차식. 그죠? 파이팅. 그래서 n에 대한 1차식이라고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추가로 야, 첫 항이 6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1에 있잖아. 얘네 둘 중에 하나가 요 식에 녹아 들어가 있어. 뭘까?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죠. 얘가 여기 그대로 나왔지. 공차. 그죠? n에 대한 1차식이다라는 게 첫 번째 정보. 두 번째 정보는 n의 개수가 공차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데 의식하라고. 기울기도 맞죠. 맞아요. n의 개수, x의 개수가 기울기니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함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등차 수열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1차 함수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기울기가 공차다 라고 보는 관점도 되게 좋은 해석이 돼. 그래서 이 두 개 정도는 조금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당연해진 지 얼마 안 됐어. 한 5년 정도 됐나? 5년 전에 아이들은 그냥 등차수열 일반항하면 A1 플러스 N-1D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지 n에 대한 1차식이 나오고 n의 개수가 공차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친구들이 잘 없었어. 근데 별건 아니야. 그죠? 의미 부여해서 관찰해보면 당연한 거고 애초에 n에 붙는 개수는 공차잖아. 전개하니까. 그치?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당연한 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도 얘 밑에 한 번 더 써있지. 등차수열의 일반항의 특징 해가지고 일반항은 라지 AN 플러스 B와 같은 형태가 된다. 그때 A가 공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친구들은 이제 어떤 해석도 되냐면 오랜만에 쓰니까 자꾸 정신줄을 놓네. 선생님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일반항을 정의해야 되는데 n에 대한 1차식이잖아요.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n의 개수가 공차잖아요.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n이네요. 그죠? 그리고 1차식이니까 뒤에 상수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을 넣으면 첫 항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8이 있어야겠네요. 존나 천재예요. 우린 이렇게 할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이게 이제 뭐 별건가요? 별거죠. 풀이 과정에 한 줄이 줄었잖아. 그치? 그리고 단순히 일반항을 구하는 이 풀이 과정에서의 한 줄이 줄어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두 번째는 AN이 이런 식으로 n에 대한 1차식으로 제시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푸는 친구는 보자마자 아 등차수열이구나 라고 피드백이 돼. 이걸 보자마자 아 등차수열이네 이렇게. 왜냐면 세상에는 되게 많은 종류의 수열이 있어. 대표적으로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피보나치라는 수학자가 만든 수열이 있고 그 다음에 등차수열, 등비수열, 개차수열, 조화수열 졸라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등차, 등비밖에 안 배워. 그렇기 때문에 등차, 등비는 완벽히 알아야지. 그 두 개는 완벽히 알아야 돼 당연히.
근데 다행히도 등비 수열은 그렇게 개쩌는 성질이 많이 없어요. 등차 수열이 존나 많아. 개쩌는 성질이. 그래서 등차 수열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시작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해서 풀기 시작하면 속도가 빨라져. 진짜로. 그냥 딱 보자마자 마이너스 2n. 그러니까 마이너스 2n으로 출발하는 거야. n의 개수가 공차. 마이너스 2n. 1 넣어서 6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8이구나. 개멋있죠. 근데 이제 초짜들은 an은 a1 플러스 n-1d 전개하고 이렇게 쓰고 그냥 마이너스 2n 플러스 8인가 보다 하고도 다른 문제 풀고 있단 말이야. 그런 애는 n에 대한 1차식이 등차 수열이다. n의 개수가 공차다라고 생각을 안 하게도 해. 근데 이게 내가 가르쳐 보니까 처음에 잘 가르쳐야 돼. 처음부터 이걸 계속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애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느낌을 가지는데 처음부터 그냥 등차 수열은 공식이야. 저기다 그냥 넣기만 하면 돼. 라고만 배운 친구들은 맨날 공식인 줄만 알아. 해석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반항 정의하는 거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등차 중항이라고 있는데 중자. 우리가 또 아는 한자 몇 개 없잖아. 가운데 중자예요. 가운데 중자. 그래서 거기 보면 세수 A랑 B랑 C가 있는데 요 수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가운데에 있는 요 B를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고 등차 수열에서의 가운데 항이란 뜻이야. 그때 얘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1, 3, 5 등차 수열이죠. 2, 4, 6 등차 수열이고 그 다음에 5, 10, 15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3, 0, 3도 있겠지. 그때 가운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평균의 역할을 합니다. 평균. 봐봐. 1, 3, 5 다 더하면 9죠. 3개니까 3등분하면 3이지. 얘네. 2, 4, 6 다 더하면 12야. 3등분하면 4야. 50, 15 다 더하면 30이야. 근데 이거를 50, 15를 다 더할 때 5 더하기 10, 15, 15 더하기 15, 30 이렇게 더하는 새끼도 있지만 이게 등차 수열인 걸 아는 새끼는 얘가 평균이니까 평균이 10점이면 세 과목 시험 봤으면 세 과목 다 10점인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뭐 우리 반 학생들의 수학 평균이 50점이다. 그럼 전체 학생이 다 50점 맞았다고 생각해도 되잖아. 평균이 대표값이니까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50, 15면 평균이 10이라서 이 셋을 다 더해야 될 때 그냥 10을 3번 더하는 거야. 30. 속도가 붙는 거지. 이런 걸 다 더해서 마이너스 3, 0 이러지 말고 0을 3번 더하는 거 0.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속도가 더 붙겠죠. 그래서 이 B라는 애를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A와 C를 더해서 나오는 평균값이다 라고 쓸 수가 있어서 B는 A 플러스 C 나누기 2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모양을 어떻게도 얻을 수 있냐면 야 이게 지금 등차 수열이면 차이가 일정한 거라며. 그럼 얘랑 얘 차이랑 얘랑 얘 차이가 일정하겠지? 그럼 B 빼기 A랑 C 빼기 B랑 같겠죠? 그러면 B랑 A랑 자리 바꾸면 2B는 A 플러스 C가 되겠지? 양변 2로 나누면 얘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방향으로 얻을 수 있는 식이야. 근데 의미하는 건 등차 중앙. 가운데 있는 애는 양 끝에 걸 더해서 반띵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럼 1, 3, 5, 7, 9 여기서 잡아봐. 이 5라는 애는 3, 5, 7의 등차 중앙이에요. 그치? 근데 1, 3, 5, 7, 9의 등차 중앙도 맞아. 그죠? 1, 3, 5, 7, 9에서의 가운데기도 하잖아. 그럼 얘는 모두를 대신해서 더할 때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그럼 이제 감 좋은 새끼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1, 3, 5, 7, 9를 다 더할 때 4, 9, 16, 25 이러지 않고 5를 5번 더하면 되겠다. 25. 이렇게 가는 거지. 그죠? 그런 목적으로 등차 중앙을 사용하면 돼서 얘는 합에 있어서 대표값의 역할을 합니다. 요게 이제 다음 내용 등차수열의 합공식에서 의미가 되게 커. 등차 중항. 가운데 있는 항이긴 한데 그게 연달아 붙어 있는 세 수 중에 가운데도 맞지만 이렇게 홀수계로 연달아 따라라라 붙어 있을 때 정 가운데 있는 애를 등차 중항이라고도 해. 야, 이것도 봐봐. 1에서 5까지 그리고 5에서 9까지도 어때요? 일정하게 커지죠. 사시 커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1, 5, 9 이렇게 봤을 때도 5가 등차 중항인 거야. 그래서 이게 1, 3, 5, 7, 9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더라도 이 5는 당연히 가운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야 1, 2, 3, 4, 5, 6, 7, 8, 9를 다 더하면은 45예요. 왜요? 5를 9번 더한 거니까. 그죠? 그 밑에 등차 수열의 관계식 해가지고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면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얘네들은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고 가운데 있는 얘는 등차 중앙이 된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애를 2배 하면 그게 양 끝에 있는 걸 더한 거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말범위부터는 사실 개념학습 다시 제대로 하잖아. 근데 개념 진짜 중요해. 그래서 복습할 때 개념 꼼꼼히 읽고 제발. 내가 말로 풀어서 얘기해 줄 때 다 그냥 그렇지 하고 끄덕여지는 이유가 동시에 이해가 돼서 그래. 읽으면서 너가. 그래서 개념 다시 보실 때 노트 필기도 한번 다시 하고 일반항 공식이나 등차 중앙 공식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고3들이 많이 까먹는 게 그런 거야.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 뭐였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뭐였죠? 존나 많이 물어봐. 특히 이제 6모, 9모 요때. 왜냐면 애들이 지금 이제 미적분하고 확통하기 바쁘니까 수원 수투 다 날라갔어.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 계약 전에 계약하고선가? 사인 코사인 법칙 했잖아. 기억이 안 나요. 똑같다고. 그래서 공식들 같은 경우에는 몇 없으니까 개념 복습하면서 꼭 여러 번 써보고 안 쓰니까 그냥 써오게를 숙제로 줄까봐 어? 빽빽이 우리 지난번에 하려다가 했잖아. 어? 써야지 좀 복습을 하지.